이마 눈썹 거상 후 일어날 수도 있는 부작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수술도 부작용의 위험성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과 정석을 바탕으로 수술을 받으신다면 부작용의 빈도는 아주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수술 과정과 수술 중에 만나는 이마와 축두의 해부 구조를 연상하면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절개한 곳에 흉터가 생길 수도 있고 박리하는 부위에 피가 고일 수 있으며 조직을 지나치게 많이 제거하면 조이는 증상과 같은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절개 위치가 잘못 선택되는 경우에는 탈모가 생길 수도 있고 거상한 조직이 얼마 지나지 않아 원래대로 내려와 버리기도 하고 수술 전에 진단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부적절한 위치에 눈썹이 놓이기도 하고 수술 중에는 감각신경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신경을 볼 수는 없지만 이 신경이 지나가는 근처를 수술하게 됩니다. 이들 신경 손상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은 혈액순환이 좋아서 감염의 위험성은 아주 낮습니다. 먼저 흉터를 말씀드리면 이마 눈썹 거상술을 할 때 절개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진행됩니다. 이마에서는 피부와 두피 경계 부위에서 약 1cm 정도 절개하며 축두에서도 절개하는 경우가 흔하지만 이곳은 나중에 머리카락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수술 후 흉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서 절개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절개한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수술 후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흉터는 생길지라도 그 흉터 자체는 잘 보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히마토마, 피고이미 현상입니다. 수술 부위에 피가 고여 있으면 붓기나 멍이 더 심해져 수술 후 회복이 늦어지므로 피주머니, 드레이니지, 피가 고이는 것을 예방하면 수술 후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피주머니는 수술 받으신 날 저녁에 보통 제거합니다. 꼭 필요한 양보다 지나치게 많은 근육과 지방층을 제거하면 피부와 뼈가 바로 붙게 되어 함몰이 일어나거나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피부 쪼임 증상으로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거할 조직 양을 잘 계산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근육을 제거한 곳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탈모입니다. 두피 혹은 피부의 절개 위치를 잘못 선택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술 후 심한 탈모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흉터가 거의 생기지 않으므로 흉터에 의한 탈모가 드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머리카락이 많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모발의 성장 사이클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발 주기는 성장기, 전이기, 그리고 휴지기로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모발이 나와서 모발이 빠지기까지의 과정입니다. 휴지기는 이 마지막 단계인데 모발이 성장을 멈추고 빠지는 시기이며 보통 한 달에서 4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그러나 수술 후에 이 휴지기의 모발이 한꺼번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머리 감을 때 머리카락이 한 줌씩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탈모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수술 효과가 없거나 수개월 내에 이마와 눈썹이 다시 원래대로 처지게 되는 원인은 꼭 필수적인 수술 과정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대부분 강제로 억지로 이마 피부를 당겨 올린 경우입니다. 수술 효과가 오랫동안 유지되려면 의사는 공부를 많이 해서 이마와 축두부의 해부학을 마스터하고 안면과 목의 노화 생리를 잘 알아야 되며 또한 많은 경험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최소 5년의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어느 정도 본인이 예상한 결과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긴 러닝 커브를 가지고 있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수술로 끝나서도 안 되고 의사는 수술 후에 환자분들을 오랜 기간 동안 경과 관찰을 하면서 자신 방법의 장단점을 계속 체크해야 합니다. 이분은 10년 정도 지난 모습입니다. 이분은 8년 후 모습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수술 효과가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눈썹이 지나치게 많이 높이 올라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검하수가 있는 분들은 이마 눈썹 거상 후에 눈과 눈썹 사이가 지나치게 멀어집니다. 따라서 수술 전에
안검하수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하며 반드시 안검하수를 동시에 교정해야 합니다. 실제로는 눈썹이 처져 있지만 습관적으로 눈썹을 올리는 분들도 수술 후에 이런 습관이 지속되면 눈썹이 지나치게 올라가는데 이때는 이마에 보톡스를 맞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수술 이 자체만으로 눈썹이 너무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마와 두피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은 SON 수프라오비탈 너브, STN 수프라트로클레아 너브입니다. 이 사진은 이마 눈썹 거상을 할 때 내시경으로 보이는 감각신경입니다. 수술 중에 이 신경을 다치지 않도록 아무리 잘 보존해도 수술 후에는 일시적으로 감각 이상이 나타납니다. 그 증상으로는 수술 직후에 이마와 두피의 감각이 떨어지고 회복 중에 뭔가 아래로 흐르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머리를 빗거나 눈썹을 만질 때 찌릿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머리 깊은 곳이 건지럽고 가렵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개 3에서 6개월 정도 지속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운동신경인 안면신경입니다. 이 신경의 위치와 지나가는 깊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해부학 지식을 겸비하고 경험이 쌓이면 이 신경이 다칠 위험성은 거의 0%입니다만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의사가 수술할 때 이 신경이 다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 신경이 다치면 눈썹을 위로 올려주는 전두근 프론탈리스죠. 이 전두근의 마비로 수술 전보다 오히려 눈썹이 더 아래로 처지게 되므로 이 신경은 절대로 다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염입니다. 감염은 아주 드뭅니다. 간혹 봉합사 주위에 염증이 일어나는 스티치 앱세스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수술 부위에 전반적인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얼굴은 혈액순환이 좋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마 눈썹 거상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작용의 가능성은 있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